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 국제 선명상 대회 선명상 프로그램 하림과 하림의 헤어진 연인을 위한 위로 콘서트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의 진행을 맡은 BBS 별교방송 아나운서 이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림과 하림의 헤어진 연인을 위한 위로 콘서트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는요, 이야기와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 처방전입니다. 한마디로 명상음악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주제는 바로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입니다. 이 이별의 감정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 상처와 감정인데, 이 이별의 상처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이 지나간 사를 통해서 느낀 감정과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그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요, 이 쓰라린 이별의 아픔이 또 어떻게 새로운 시작의 선물이 되고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되는지를 깨닫는 여정이 될 거니까 많은 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하림 씨의 무대로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하림 씨를 맞아주세요. 외롭다 말을 해봐요. 다 보여요. 그대 외로운 거. 힘들다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그대 마음 같지 않나요? 어떤 사람도 어떤 친구조차 애써 웃으려 말아요. 다 알아요. 다 그런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눈물을 흘려요. 이제껏 참을 만큼 참았어요. 손 올려 닦지 말아요.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록. 그대는 강하잖아요. 하지만 약하기도 하죠. 아무도 몰라줬겠죠. 그래서 더 많이 힘들었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눈물을 흘려요. 그대는 힘들 만큼 힘들었죠. 지금 울고 있나요? 무얼 그렇게 참고 있나요? 흘려버려요. 그대의 가슴 가득 고인 눈물.
멀리 떠나가 도로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 싱어송라이터 위로의 음유신 하림 씨의 무대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또 콘서트 주제가 위로잖아요. 이 위로에 맞는 찰떡 같은 곡을 불러주셔서 저도 감명 깊게 무대 아래에서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하림 씨와 오늘 함께 해주실 또 다른 하림을 모셔봐야겠죠.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명상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미타 선원장 하림 스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국제 선명상 축제이기에 가능한 이 투샷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하림 스님과 가수 하림 씨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익히 제 명성은 알고 있었는데, 네, 저는 가수 하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하림 스님. 그리고 또 다른 하림님 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하림 스님이라고 해요. 부산에도 살고 네. 여기 삽니다. 네, 부산 미타 선원상 주지 하림 스님께서 네, 또 봉은사까지 먼 길 와주셨는데 두 분은 오늘 초면이신가요? 제가 속세에 있는 하림이고요. 여기 산속에 계시는 하림인데 둘이 저기 메시지는 좀 주고 받았죠, 그죠, 선생님? 몇 년 전부터 네, 인연이 있으셨군요. 예,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이래면 무슨 그러니까 무슨 사이인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주변 분들이 부산에 갔다 올 때마다 저한테 하림 스님을 만났다고 꼭 얘기를, 왜 저한테 전화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계속 몇 년째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부산에 한번 놀러 와라. 네, 놀러 오라고. 네.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왜 소개팅 같은 거 할 때도 먼저 얘기를 많이 들으면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뵙고 싶었는데 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하림은 그 저의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닭가슴살, 닭가슴살이 유일한 하림이었는데 그 얘기는 그죠. 그 얘기는 사실 맨날 듣고 자랐는데 오늘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오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오늘 투림의 샷을 이렇게 선명상 축제에서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여러분, 네, 흔한 게 오늘 아닙니다, 진짜. 콘서트 진행 방식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하림과 하림의 헤어진 연인을 위한 유로 콘서트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요. 저희가 사전에 이별을 겪은 20, 30대 청년분들에게 익명으로 이별함의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어떤 이별을 겪었는지 또 어떻게 이별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받은 사연이었는데 20, 30대 청춘들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수받은 사연과 사랑의 전리품 총 3편을 저희가 뽑아봤고요. 그 사연을 보고 하림 스님께서는 명상 기도로 또 하림 씨는 노래로 사연의 주인공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줄 예정입니다. 네. 하림 씨는 지금 뭐 물론 결혼을 하셨지만 네. 전에 연애를 하셨을 때 아. 전 연인에게 받았던 이 물건들 보통 어떻게 하셨나요? 너무 훅 들어왔나요 제가? 아니, 보고 계실지 아니, 모르겠어요. 안 왔습니다. 네. 안 데리고 왔어요. 보통 같이 다니는데 아마 모를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예, 그 사실 물건이기 때문에 유용한 건 씁니다. 쓰고 특별히 이걸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헤어질 때 되면 보통 감정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과격하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죠. 가끔가다. 네, 안 좋게 헤어질 수도 막 있고. 사랑해서 헤어지는 거야,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죠? 그렇죠. 그런 드라마에만 나오는 대사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가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보통 여러분도 다 이제 아시겠지만, 스님도 잘 아시겠지만 헤어질 때 되면 마음이 이제 다 사라지고 맞죠.
그래서 물건은 물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말을 아끼시네요. 아니, 판도라의 상자를 네, 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뭘또 그렇게 네, 그래서 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물건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물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이 사랑의 전리품이 오늘 위로 콘서트의 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하림 씨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유독 스님께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괜찮? 스님, 사랑 얘기도 뭐 네, 스님, 선물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봐 주세요. 네, 스님께서는 그런 사랑과 관련된 물건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심스럽게 여쭈고 싶네요. 하도 옛날 얘기라 아,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서. 많이 물어봐도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지 않아. 잘 해보자는 말로 수많은 다름을 덮어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알면서도 계속 밀어붙였죠. 그래도 사랑이니까. 사랑이면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식장, 예복, 웨딩 사진, 부모님 상견례까지 다 마쳤을 때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지 않아.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말로 모든 게 정리되었죠. 저는 그녀와 예복을 마치러 갔을 때 고른 넥타이를 넣었습니다. 그 넥타이를 고르면서 평생을 생각했으니까요.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고 성장시키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끝났지만 다음엔 누군가와 서로의 인생을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이 굉장히 좀 뭉클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사연부터 좀 숙연해지네. 네, 보통 라디오에 사연을 보낼 때는 네,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보내거든요. 진짜 진심이 담긴 사연이었어요. 약간 약간 웃기라고 보내는 사연도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림 스님께서는 첫 번째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나운서님은 어때요? 저요. 사실 저는 나이가 아직 제가 27살이어서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사실 흔히 이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진짜인가요? 뭔가 사랑의 감정만으로는 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뭘 해야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역할이고 우리 늘 어떤 그런 위로를 받고 싶잖아요. 뭘 할 수 있을까? 아까 노래하시는 거 보고 아 참 노래를 하면서 속이 시원하겠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맞아요. 네. 우리는 뭐 얘기하려면 저렇게 고함 질렀다가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렇게 막 하고 싶은 얘기를 실컷 부르는데도 고함 지르는데도 막 잘했다고 하잖아요. 저렇게 나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아까 이제 다름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다르다는 것이 다른 것이 좋아 보일 때, 상대가 다른 것이 좋아 보일 때는 내가 사랑을 하는 것 같구나. 또 상대가 다른 것이 싫어 보일 때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좋은 걸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걸 유지하고 싶고 반복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그것도 양에 안 차면 내가 가장 가깝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맞아요. 요구하기 아내가 맨날 시작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네. 언제부턴가는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데도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하더라고. 되게 잘하시네요.
제가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오신 많이 거구나. 들어보신.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해보기도 하고 당해보기도 아, 하고. 네. 네. 아니 사실 너무 달라서 지금 싫다고 하셨는데 지금 스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처음에는 다름이 매력으로 다가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죠. 근데 이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다르고 근데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지 않아.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졌다고 네. 했어요. 그렇게 결혼하면 알아서들 살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뭔가 다름을 인정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응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상처를 받으셔서 헤어진 것 같은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좀 힘드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제로 하림 씨는 결혼 아. 준비하면서 좀 괜찮으셨나요? 아 저는 의도한 바가 아닌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의 세기에 결혼했습니다. 세기에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게 사실 저는 아내랑 둘이 그 폴란드에 있는 음악회를 결혼식으로 선택해서 네. 단둘이 가서 거기 결혼하고 둘이 하고 왔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인데 네. 오케스트라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 게 있어서 이 노래를 들으러 가는 걸 결혼식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제 딴에는 좀 가볍게 기획을 해서 했는데 네. 이게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소소한 네. 행복. 아니 그게 너무 낭만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연애 프로에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사차르마케만 나가지는 않지만 아무튼 약간 연애 프로에서 그 전화가 왔어요. 네. 폴란드에 있는데 아침에 네. 뭐 한밤에 무슨 연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생전 전화 안 오는데 안녕하세요 하림 씨 얼마나 화제가 되는지 모른다고 지금 제 결혼이. 정말 세계 결혼. 예, 사실 누구를 부를지 옷은 뭐 수드면 어떻게 할지 이런 거 너무 싫어서 그냥 평소에 입던 양복 하나 그리고 그 하얀색 원피스 하나 가지고 가서 그냥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가석의 가장 가운데 자리를 사가지고 그 결혼식에서 반지를 껴줬는데 노래가 5분밖에 안 하잖아요. 네.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우리 인생도 이렇게 짧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 좋은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네. 훌륭하신 깨달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3부에 귀의하면서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합장할 수 있는 거. 언제든지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서로 다른 것을 이제 만났을 때 자꾸 요구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처음에 다른 게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다른 것이 싫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탓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가까워지면은 내 그 생각대로 해주기를 더 요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아마 그 다르다는 것을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그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한 것을 참 견디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명상은 그런 다른 마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또 이런 요구가 나한테서 일어나는구나. 그 사람한테서 오는 게 아니었고 나한테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게 1번이라고 해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 탓을 훨씬 덜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극복했으면 싶어요.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뭔가가 일어나서 이렇게 네. 되는 거지. 사람 그대로인데. 네. 그래서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이런 게 하나의 경험할수록 하나의 좋은 알아차림, 깨우침들이 되잖아요. 만남과 이별을 하면서 실패도 하면서 그랬을 때 그분한테 그런 어떤 마음을 표현해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 생각을 이렇게 그래도 맞춰주느라고 결혼 직전까지 갔다는 거는 엄청난 양보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렇지만 끝에 가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에게 하여튼 그동안 들어줘서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전화는 안 하시는 게 낫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스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저절로 그냥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내가 컨트롤하고 조절하려고 한다는 마음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모든 욕심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또 명상을 통해서 내가 차분해지고 온전히 그 순간에 살아 숨쉼을 느끼는 게 이분에게 또 필요하고 또 지금 사랑으로 또 이별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관객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 사연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20대 때 그 이제 인연을 만났는데 서로 많이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이게 같이 사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헤어졌지만 좀 큰 마음으로 이렇게 이별을 하게끔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다시 만날 인연이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고 인연이 여기까지면 여기까지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 나한테 주는 메시지.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많이 제 자신을 보게 됐고 그리고 성장하게 됐고 그래서 정말 내가 오고 가는 인연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말고 정말 나의 자신, 나의 진짜인 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와, 아니 이렇게 이미 깨달으신 것 같은. 네, 이렇게 이런 인연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또 공유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있어요? 어디 계세요? 네. 네네네. 굉장히 최근에 이별을 경험했는데요. 네. 이 내용처럼 결혼을 막 자세하게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4년 정도 사귀고 이제 주변에선 다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성자분의 애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이 없다, 네, 응원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헤어지자고 해서 본인이 헤어지자고. 네. 갑자기 지금 약간 감정이. 울먹울먹 하셔서. 네. 이거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근데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갑자기 말하려니까 좀 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 네. 스님께서 지금 드네요. 뭐라고 말씀을 좀 도움 말씀을 해주시려고 마이크를 드셨는데.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사실 속은 후련합니다. 결과적으로. 헤어지고 나서 그러시군요. 그 생각 이제 주마등처럼 생각이 지나가잖아요. 그 안에는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택을 했어야 되고 그 선택할 때마다 좋은 느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느낌도 있었죠. 가장 어찌 보면 제가 힘들어 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뭘 내가 좀 이렇게 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또 그 다음 삶이 있으니까 그게 참 마음에 많이 오래도록 담고 있던 것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 많이 공간을 차지했던 그것을 이렇게 쑥 빼니까 마음에 엄청난 공허감이 생기는 것 같고 이 큰 공허감을 뭘로 과연 채워야 될까? 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기왕에 빈 거 좀 선한 좋은 생각으로 선한 것으로 이런 걸로 조금 채웠으면 좋겠다. 좀 잘못하면 자꾸 우울이나 그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좀 좋은 어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을 위해서 다음 인연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대도 그러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이 하림 스님께서도 네. 상담 처방까지 해주셨는데 이제 하림 씨께서 노래 처방을 해주실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이번에 불러드릴 노래 물론 들으면 다 아실 노래겠지만 거기에 가사를 좀 보면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을 했어라고 하고 어느 날 탁 만납니다 진짜로. 네. 그리고 만나서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건 다 지났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지금 말씀하신 두 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은 했어. 한눈에 그냥 알아보았어. 변한 것 같아도 변한 게 없는 너. 가끔 서운하니 예전 그 마음 사라졌단 게 예전 뜨겁던 약속 버린 게 무색해진데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만 미안해하자.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고 가끔 속절없이 나를 그 노래로 남은 너. 잠신 걸 믿었어. 잠 못 이뤄 뒤척일 때도 어느덧 내 손을 잡아준 좋은 사람 생기더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후회는 없는 걸. 그 웃음을 믿어봐. 믿으며 흘러가.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건 가끔 속절없이 나를 그 노래로 남은 너. 잠신 걸 믿었어. 잠 못 이뤄 뒤척일 때도 어느덧 내 손을 잡아준 좋은 사람 생기더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라이브로 가까이서 들으니까 진짜 아나운서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감동의 여운에 빠져서 들었습니다. 아니 사연 뒤에 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 느껴졌어요. 저도 어딘가로 갔다 왔습니다. 이 선명상 축제에 오신 많은 분들에게 그 유일한 한 곡을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하림 스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래? 잘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저도 사실 노래를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이제 금방 그 노래 네네. 사랑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랑으로 밀려간다 그랬나? 잊혀지네. 밀려가는 게 잊혀지네. 파도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 생각도 어떤 생각이 이제 꼭 밀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강물이 흘러가듯이 뒤에 또 다른 생각이 이렇게 네. 흘러가게 하더라. 네. 그런 게 좀 떠올랐고 그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개울가에 강가에서 네. 그 이렇게 갈대밭이 있는 그런 곳에서 그런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르는 가수 하림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정말 표현이 어쩜 시인 같으신 표현을 해주시네요. 아니 어쩌다가 그래요. 네. 어쩌다 저는 갈대밭에서 불러야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추운데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성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은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었다는 걸. 저희는 대학 시절부터 시작해 9년 헤어지기 직전까지 결혼 얘기를 나누던 오래된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연민이 아니라 룸메이트처럼 살고 있었죠. 함께 있는 건 익숙했지만 설렘도 감동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특별한 이유 없이 헤어졌어요. 이유를 말하자면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뿐이었죠. 연애가 아니라 패턴이 돼버린 우리. 이 익숙함 속에서도 계속 서로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없으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익숙함을 덜어내고 저 스스로를 더 자주 바라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일에 선물 받았던 만년필을 이별함에 남깁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9년을 만나셨고 이 대학 때 만나서 9년이면은 20대의 전부를 이분과 함께 하셨다는 건데 그렇죠. 그 흑폭풍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아마 20대면은 가장 아무래도 인생에서 그렇죠. 뭔가 그렇다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20대는 근데 되게 불안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불안정하고 자신의 불안정함을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사랑이 대부분 괴롭고 그만큼 또 달콤하고 그런 사랑이 20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와닿던 게 이 사랑과 노력, 이 노력이 없으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 된다라는 그 구절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게 이 사랑에도 또 노력이 필요한 건가요? 이 사랑과 노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어려운 걸 자꾸 물어가지고 어려운 질문에 또 스님께서 깨달음을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이거 이제 읽어보고 익숙해지면서 설렘과 감동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감동을 받을 때 참 좋잖아요. 감동을 받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 감동을 받으면 좋긴 한데 이제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죠. 또 감동이 받고 그 감동이 또 계속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그러면서부터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감동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번개처럼 오는 선물일 때가 많은데 그런 감동이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또 그 사람이 계속 나한테 감동을 주고 설렘을 주기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설렘과 감동을 안 주면 이제
그 인간이 자꾸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가까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집에 있는 분 특히 거사님들을 막 뭐라 한다 하더라고. 안 그런가? 그 왜 그러냐니까 감동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예. 아무 잘못도 한 게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막 뭐라 그래 감동을 네. 주지 않는다고. 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분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조금 다음에는 감동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선물로만 바라보고 그랬으면은 그동안 요구한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엔 혹시 20대 분 중에 계신가요? 관객분들 중에 안 계신가요? 만으로요? 네? 만으로 한국 나이. 네, 만으로 20대든 한국 나이로 20대든 좀 20대 분의 사연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30대 초반까지도 뭔가 뭐라는 거? 딱 나이를 얘기해 버리니까. 네, 그래도 뭔가 젊은 젊다고 생각하는. 네, 나이의 사연자여서 혹시 이 사연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손을 드셨어요. 아, 네. 지금. 네. 저도 제가 사연을 보낸 사람은 아닌데 저도 20대 초반에 만난 분과 한 7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작년에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듯이 공감을 정말 많이 했고 지금은 1년이 지나서 이제 이별을 졸업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연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1년 동안 제가 느낀 건 불교의 이야기처럼 시절의 인연이 있고 그리고 흘러간 인연의 양이 다 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을 그대로 보내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인연과 지금의 내가 마음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또 새로운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연자분도 힘든 건 충분히 힘들게 느끼고 슬픔도 온전히 느끼시고 또 새로운 행복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연과 좀 되게 비슷한 사연을 갖고 계신 분의 말씀이셨는데 하림 스님께서 이번에 명상 치유로 한번 치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나타날 때 네. 우리 명상은 대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대상이 분명하게. 예, 어떤 마음인가가 분명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라면 이제 그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물이 고요하고 편안하면은 아래가 슬슬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편안하게 가만히 몸에다가 뭐 호흡이나 몸에다 주의를 두고 가만히 있으면 그 마음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 마음을 가만히 보면 그 마음이 우리한테 온 어떤 내가 경험해야 될 꼭 겪어야 될 마음이니까 쫓아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런 마음이 왔구나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볼래요? 어떤 마음이 스트레스가 오면 이런 마음이 오셨군요 이렇게 이런 마음이 왔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잡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래도 이 마음은 또 왔지만 떠나갈 손님이거든요. 우리 마음은 경험하는 마음은 다 왔다가 아까처럼 손님처럼 사라져 가니까 이 마음도 잘 보내주고 잘 가라고 자비심으로 그렇게 하면 치유가 훨씬 더 이렇게 그나마 좀 치유가 잘 회복되고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의 명상 초반까지 들어봤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사연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스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읽어볼게요. 그 사람과는 헬스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거는 사람이었고 전 조용히 운동만 하는 타입이었죠. 서로 다른 성향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맞았습니다. 몸이 좋아졌거든요. 그는 아침마다 저를 깨워 같이 운동을 했고 저는 귀찮다면서도 그를 따라 운동에 나섰죠. 그렇게 저도 아침 공기를 좋아하게 되었고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졌고 제 삶의 루틴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속도를 끝내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강도 인터벌, 제 인생은 롱런 조깅이랄까. 결국 그는 떠났고 저는 그날 이후 혼자 운동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에게 고맙습니다. 건강한 삶과 11자 복근을 선물해 준 사람이니까요. 그와 함께 운동하던 때 사용했던 아령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제 저는 아령 없이도 제 근육과 마음을 스스로 단련 중입니다. 부디 이 선물이 누군가의 건강하고 새로운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아, 가장 세속적인 사연을 스님께서 몸 좋은 남친. 네, 몸 좋은 남친 못 잊죠. 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정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모였는데. 근데 일단은 그 연애를 통해서 자기의 발전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저는 그 나이가 어린 우리 동생 후배 뭐 등등 뭐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연애를 통해서 발전할 수 발전했어. 있다. 아. 그러니까 이별을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네. 아직 어리니까. 네. 그래서 발전의 발판으로 삼으라고. 그렇죠. 네. 네. 맞죠. 사실 운동만한 또 발전과 이 발판이 없죠. 네, 가장 건강하게 또 마음과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맞아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하림 스님께서는 읽으시면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기 보니까 서로 이렇게 속도가 잘 안 맞았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막 목적 지향적인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팔굽혀펴기를 하나만 하면은 옆에 가서 이제 더 해라, 뭐 10개 해라 이렇게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힘이 좋아지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내 할 만큼 하는데 더 끊임없이 이제 뒤에서 밀어버리니까 네. 아마 이분이 더 이상 속도를 맞춰줄 수가 없구나 이 사람하고는 그런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도 뭐 한참 열심히 가는데 뒤에서 밀어보면 자빠지잖아요. 그래서 참 저도 이제 말이 원래 좀 늦게 말이 느려요 원래. 나도 마음은 빨리 하고 싶은데 네, 그러셔 보입니다. 처음부터. 네. 네. 그 생각도 늦게 올라오고 아.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도 이제 너무 좀 뭐 준비하고 빨리 안 나오면 또 신경질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속도가 그 이렇게 있는 대로 보아주는 거 인정해주고 그것이 저도 많이 훈련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연애가 끝나고 나서 내가 이것만을 좀 얻었다, 좀 값진 뭘 남겼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가 있을까요? 연애 끝나고 얻는 거? 뭐. 저는 연애 끝나고 사실 저는 이 불교 방송에 입사하고 이별을 했거든요. 네. 네, 입사 후에 이제 이별을 했는데 이 불교의 가르침 중에 고통 중에서 애별리고라는 고통이 있어요. 사랑하는 네. 사람과 헤어진 고통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고통을 아까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상으로도 좀 치유하고 그다음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과 나는 인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별하고 부처님을 만났군요. 그렇죠. 예, 내면의 성장을 네. 했었기 때문에
참 이별이 큰 가르침을 준 것 같습니다. 저희. 보통 취향을 얻기도 해요. 취향. 어. 같이 하던 거 뭐 커피 뭐 혹은 차를 마시거나. 저도 이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선생님이 도움이 되잖아요. 네. 고맙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 가면 선생님이 좋은데 집에 오면은 선생님과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참 우리도 이제 그 자꾸 말투가 자꾸 가르치고 뭐 이렇게 그래야 더 도움이 된다고, 그분을 위해서 자꾸 그런다고, 그게 이제 자꾸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글을 쓸 때는 항상 너한테 쓰는 것이 아니고 저 자신에게 쓰는 언어로만 써요. 그런데도 이제 일상에서 또 그런 습관이 자꾸 나오려고, 남을 향해서 뭔가를 말을 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자꾸 나오는 거를 이제 항상 주의를 하는데, 학교를 세웠으면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까. 가르치는 거. 제가 결혼 5년 차인데 초반에 제가 아내한테 가르치려고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노래를 가르치려고. 아니 그건 아니고 자꾸 이제 결혼 같이 타니까 나이 차이가 또 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동생이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답답하거든요, 진짜. 제가 겪었다고만 생각해도 네. 와 정말 숨이 막힐 수 있는데 많이 반성했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신 자꾸 남을 향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오늘 갑자기 쿡 들어왔어요. 네. 스님께서 이제 이번 사연과 관련해서는 자비기도 치유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항상 법회 때마다 하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라고 늘 같이 하자고 해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거를 하루에 많이 하면 우리 삶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거의 그런 말을 거의 안 해요. 근데 그 말을 하면 실제로 감사한 일이 생각이 나고 덕분입니다를 자꾸 하면 맞아, 정말로 덕분이구나. 그래서 온 세상이 감사한 일이고 덕분인 일로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습관으로 늘 하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자비기도 네. 치료까지 네.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스님께서 보니까 약간 허허실실 가는 가운데 굉장히 촌철살인의 어떤 메시지를 네.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이렇게 이게 바로 이 불교의 매력이지 않나 그런가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수 하림 씨께서 노래 처방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사실 우리 수많은 연애가 지나고 나면 이게 사랑이었나라는 의심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게 지속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실 순간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자꾸 따지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한때 나와 함께 있어줬던 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서 아마도 그건이라는 노래, 거기 보면은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라고 가사가 나오거든요. 평상시에는 이런 의미로 부르지는 않는데 오늘은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도 그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림 씨의 아마도 그건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이제야 그 마음을 알아버렸네. 그대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돌아보면 아쉬운 그날들이
아픔으로 내게 찾아와 떨리는 가슴 나를 슬프게 하네 차가운 내 마음에 남은 너의 뒷모습 열린 문틈으로 너는 내게 다가올 것 같아 한참을 멍하니 문만 바라보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말한대 사랑 그것은 엇갈린 너와 나의 시간들 스산한 바람처럼 지나쳐 갔네 사랑 그것은 알 수 없는 너의 그리움 남아있는 나의 깊은 미련들 차가운 내 마음에 남은 너의 뒷모습 열린 문틈으로 너는 내게 다가올 것 같아 한참을 멍하니 문만 바라보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말한대 사랑 그것은 엇갈린 너와 나의 시간들 스산한 바람처럼 지나쳐 갔네 사랑 그것은 알 수 없는 너의 그리움 남아있는 나의 깊은 미련들 남아있는 나의 깊은 감사합니다. 아마도 국건이 또 하림 씨만의 스타일로 또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스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잘 들었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하늘 밑에 여기 함께 정말 인연 오래된 분들 오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같이 들으니까 그냥 이 공간이 너무 좋고 여기서 또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너무 아주 감동이 아까 찾던 감동이 느껴졌어요. 네. 그게 저를 힘들게 한다. 오늘 좋은 거 배워가지고. 네. 네. 이렇게 마지막 곡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자, 이제 아쉽게 하림 스님과 가수 하림 씨와는 이별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으셨나요? 네. 오늘 두 분 하림 씨께서는 오늘 봉은사에서의 선명상 축제 어떠셨습니까? 일단 저는 오늘 하림 스님이 처음 뵙고 정말 서로 문자만 정말 몇 번 하다가 실제로 뵀는데 너무 일단 좋으시고 다른 무대보다 이렇게 노래하는 중간 중간에 좋은 말씀 드리니까 마음이 많이 좀 풀리네요. 사실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사실 저희 가수라는 직업이 끊임없이 긴장해야 되는 직업인 게 사실 제 친구들끼리 만나면 서로 한탄합니다. 우리 그래서 막 에너지가 넘칠 때는 어렸을 때는 막 하다가 나이가 들면 저희들도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스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이런 것 좀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오늘 좀 있었어서 오늘 정말 좋은 만남이었다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투샷 그러니까. 많은 분들 찍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굉장히 귀한 투샷이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더 많이 뵐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가끔 또 뵈서 말씀 나누고 하림 대 하림은 대한민국에 이렇게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닭고기 빼고 거기 빼고. 네, 그건 이제 제 기억에서 이제 저편으로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덕분에. 그래서 또 뵐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께서도 저도 아까 말씀대로 이제 가수 하림 나올 때마다 저한테 혹시 아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대가 됐고 이렇게 뵈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보다 4살 적은 동생이 절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컸는데 처음에 딱 아까 모자 쓰고 빵모자 쓰고 있는데 뵀을 때 제 동생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저한테는 저의 아들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보니까 너무 친근감이 들고 편안해서 너무 좋았고 반가웠어요. 여러분 너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하림과 하림의 헤어진 연인을 위한 위로 콘서트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의 마지막은 하림 씨가 준비한 곡들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BS 별방송 아나운서 이준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젠 알 것 같아요. 나는 미쳐버린 걸 나을 수 없는 흔치 않은 병처럼 그대라는 뜨거운 열은 식지 않고 몰라 모를 수밖에 나만이 앓고 있는 지독히 깊은 그대라는 상처가 얼마만큼 참아내기 힘든지 한 잔 술이 밤을 맞이할 뿐 내 온몸에 너무 퍼져버린 추억은 이젠 손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떠오르게 놔두죠. 너무 아파도 소리 한 번 안 지르는 건 나 그렇게 날 수 없기 때문에 단 하나 기도하는 건 돌아오 그대이기에
버튼을 젖히며 날 바라보는 그대. It's 9 o'clock on a Saturday. Regular crowd shuffling in. There's an old man sitting next to me, making love to his tonic engine. Is this song, can you play me a memory? Not really sure where we go, but it's sad and it's sweet and I know we complete when I was a younger man close. Da da la la, dee lee la la la, la la la, lee lee la la la. To sing us a song, you're a piano man. Sing us a song tonight. Will you all in the mood for a melody? You've got us feeling all right. Now John at the bar is a friend of mine. He gets me my drink for free, and it's quick with a joke or to light up your smoke. But there's some place that he rather be. He says, "Bill, I believe this is killing me," and smiling away from his face. But I'm sure that I could be a movie star if I could get out of this place.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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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ee lee la la la, la la la, lee lee la la la. To sing us a song, you're a piano man. Sing us a song tonight. Will you all in the mood for a melody? You've got us feeling all right. 앵콜처럼. 자 여러분 소리 질러. Sing us a song, you're a piano man. Sing us a song tonight. Well, you're all in the mood for a melody. You've got us feeling all right. 감사합니다.